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 세금 문제 말이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지겹게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세법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분석 시간에서는 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직관적이고 속 시원하게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걸 겁니다. 에이, 코인 과세? 그것도 연기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유예 필요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워낙 여러 번 미뤄졌으니까 설마 이번엔 진짜 하겠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긴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자료들을 정말 꼼꼼히 뜯어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번엔 진짜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과거의 역사를 한번 쓱 볼까요? 2020년에 처음 법안이 나왔는데 정작 세금은 단 한 번도 안 거쳤죠. 2022년에는 거래소 인프라 없다고 1년 미뤄졌고 2023년엔 시장 상황 안 좋다고 2025년엔 이용자 보호법 핑계로 무려 3번이나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통적으로 제대로 추적할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2027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시스템을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서 아주 촘촘하게 채워넣었기 때문이죠. 자, 세금 이야기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크게 5가지를 볼 건데요. 2027년에 적용될 정확한 세금 공식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자자를 위한 가격 안전망, 그리고 왜 더 이상 해외로 자산을 숨길 수 없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진짜 문제점까지 아주 빠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027년 과세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그 숫자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숫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22%입니다. 2027년부터 코인으로 돈을 버셨다? 그럼 그 수익의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합쳐진 건데요. 여기서 진짜 완전 다행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개인 사업으로 버는 돈이랑은 합쳐지지 않아요. 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딱 22%로 고정된다는 거죠. 이게 계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1년에 딱 250만 원까지만 세금을 빼줍니다. 케이스 A를 보면요. 만약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남잖아요. 여기에 22%를 곱해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케이스 B처럼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1,045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같은 해에 딴 돈, 잃은 돈은 합산해서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올해 엄청 크게 물려서 손실이 났는데 내년에 수익이 났다? 주식처럼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서 세금 깎아주는 혜택, 즉 2월 공제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코인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2026년 가격 안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의제 취득 가액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세금 폭탄에서 구해줄 초강력 세금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코인 엄청 쌀 때 사서 묵혀두신 분들, 이거 나중에 팔면 차익이 얼만데 세금 어떡하지? 엄청 걱정되잖아요. 이 제도가 어떻게 방어를 해주냐면 여러분의 진짜 구매 가격이랑 2020년 12월 31일의 시장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여러분이 실제로 산 가격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트코인으로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비트코인을 3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 자정에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을 찍었어요. 그럼 국세청은 여러분이 이 코인을 3천만 원이 아니라 무려 1억 2천만 원에 산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박이죠? 나중에 이게 더 올라서 1억 5천만 원에 팔아도 전체 차익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인정받은 가격인 1억 2천과 판 가격 1억 5천의 차이, 즉 단 3천만 원에 대해서만 22%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 싹 다 빼놓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아쉽게도 이제 그 방법 안 통합니다. 과세 당국이 진짜 이를 갈았거든요. 핵심 무기가 바로 CAIF라는 국제 자동정보 교환 협정입니다. 무려 48개국이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당장 2026년 1월 1일 땡 치자마자 해외 거래소들이 여러분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 4월이 되면 그 기록들이 전 세계 세무당국들끼리 자동으로 쫙 공유되면서 한국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게다가 해외 거래소 잔고가 5억 원을 넘잖아요. 그런 코인 과세랑은 아예 별개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걸 또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진짜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번째 파트, 시야를 살짝 넓혀서 글로벌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이 코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나라별로 보면 진짜 극과 극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코인을 주식처럼 봐서 나름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최대 55%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코인으로 번 돈을 내 월급이랑 다 합쳐서 세금을 때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차라리 싱가포르로 이민 가련다 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독일이랑 싱가포르입니다. 독일은 코인을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금이 무려 0%입니다. 단타 치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죠. 싱가포르도 개인 투자자한테는 자본이득세가 0%라 코인의 성지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22% 분리과세는 글로벌 기준으로 딱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정부가 참 준비를 잘한 것 같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과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뿌리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금을 걷겠다고 가져온 법의 근거가 놀랍게도 1994년에 만들어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조항이거든요. 아니, 30년 전에 블록체인이 어디 있었고 디파이가 어디 있었나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테이킹 이자 받아야죠. 갑자기 에어드랍 뚝 떨어지죠.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수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30년 된 낡은 주식 잣대로는 지금의 웹3 생태계에서 나오는 복잡한 수익들을 절대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엄청난 회색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국 이 뻥뻥 뚫린 구멍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자인 여러분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내외 거래 내역들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두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세금 방패 혜택 받으시려면 2026년 12월 31일 넘어가는 자정에 코인 잔고랑 가격 무조건 캡처해서 저장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같은 애매한 것들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5억 넘는 해외 잔고 신고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세 당국은 이제 그물망을 촘촘히 쳐놓고 세금 거둘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 낡은 법과 최첨단 금융기술이 부딪히는 이 엄청난 마찰 속에서 결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호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은 온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걸까요? 다가오는 2027년 흔들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대비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